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도 다가오고 해서 이번 시간에 간주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 이런 게 조금 처음 하신 신입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용어 위주로 공부하시지 말고 사례 위주로, 처음에 모를 때는 사례 위주로 기억을 해야지 이해도 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간주공급이 뭐냐면 그냥 매출로 보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액 뭐 판매 도소매 업종에서 물건을 판매해서 1억을 팔았다 그러면 1억 천 매출 세금 계산서 끊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판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매하는 거 외에도 매출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간주공급이라는 어려운, 뭐 공급으로 보겠다, 공급 매출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간주하겠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래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실무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폐업시 잔존재라고 보면 되고요. 폐업할 때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데군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첫 번째 자가공급 부분 보겠습니다. 자가공급은 면세존용도 있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관련 제한도 있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자가공급이 뭔가 볼까요? 사업을 위하여 자기가, 사업자인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사원재화죠. 사원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한다. 뭐 이런 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원재료를 제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제품을 수선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가공급이다. 자가공급은 매출 창출을 위한 것이므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자가공급 중 예외적으로 면세전용,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유지 및 재화 및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세 가지는 과세로 본다. 그냥 요 세 가지를 예시로 외우세요. 외운다기보다 일을 하면서 많은 케이스가 나오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면세전용 뭐냐면 자기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산 재화를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질문 좀 들어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지으면 오피스텔 상가 이거랑 주택이랑 뭐가 다를까요? 얘는 말 그대로 주거용이죠. 얘는 사업용으로 지어서 뭐 임차하고 이런 거고, 이거는 주거용이고요.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아세요. 오피스텔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웬만하면 처음 목적은 상가였지만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처음에 사는 걸 분양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뭐 푸르지오 건설사, 대우건설 이쪽에서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이거를 삽니다. 그럼 분양받았다고 하죠. 분양받을 때 건물분도 있고 토지분도 있어요. 오피스텔 지으면 땅이 있어야지 그 위에 오피스텔을 올릴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면 건물은 10% 부가세 대상이에요. 네? 부가세 대상. 토지는 부가세 아닙니다. 면세입니다. 이거 면세 때 공부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면세, 건물은 10%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 계약서를 받으면 뭐 이게 3억에 샀다 이러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 가액은 얼마, 건물은 얼마 나눠져 있는데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인 거죠. 토지는 면세로 봅니다. 그래서 요때 내가 뭐 오피스텔이라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물건을 샀을 때 우리 10% 부가세 내는 건 너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마트에서 뭐 사잖아요. 쌀 같은 면세 항목 아니면 다 10% 부가세 붙어 있잖아요. 카드 내역 보면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도 부가세 10% 해서 우리 8,000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부가세가 대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토지같이 면세 항목인 경우 빼고는. 그래서 분양받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10% 부가세까지 합쳐서
건물가액의 10% 부가세 합치고 토지가액 합쳐서 분양가액이 나옵니다. 내 매매 내가 사오는 가액이 나오죠. 이 10%는 공제를 상가로 냈을 때는 부가세 공제를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요 부분을 공제를 받아요. 언제? 부가세 신고할 때죠. 왜냐면 이 사람은 상가로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입가액이 오피스텔 분양받았을 때 매입세금 계산서 이 건물에 대해서 세금계산세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부가세 때 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샀다. 이러면 공제를 안 받습니다. 왜냐면 이때 상가는 사업자 등록도 하잖아요. 주택은 요즘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해서 오피스텔. 그러나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이거는 면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그러나 얘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분은 면세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 정도 단어 정도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런 게 설명이 됩니다. 처음에 어려우면 이 부분 한번 듣고 넘기셔도 돼요. 그러나 폐 없이 잔존 제한은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가는 사업용이라서 사업자 등록 임대업을 내시고 임대업 내면 임대료에 대해서 매출 부가세도 내겠지만 내가 분양받았다 이러면 분양받았을 때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공제를 받습니다. 건물분의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는 없지만 그러나 주거용은 주택용은 사업자 등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냅니다. 이거는 면세사업자예요. 내가 면세사업자니까 이 부분 부가세 아무리 줬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셨죠? 과세 면세의 차이예요. 오피스텔은 처음에 목적을 상가로 할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할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거용일 때는 공제를 못 받고 상가일 때는 공제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상가용으로 해서 실컷 공제 받아놓고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써버린다. 이러면 공제받았던 걸 토해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1번을 아시려면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피스텔을 상가용처럼 사업자한테 빌려주려고 상가 임대로 부동산 임대를 냈는데 이거를 면세전용 주택용으로 이거를 주거용으로 했다. 이 부분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면세전용으로 자가공급이 된 거죠. 예, 이 케이스 하나고요. 나머지는 말씀드릴게요. 부가세 과세되었던 재화를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다 면세였어요. 근데 과세로 개 미용 같은 거 과세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면세일 때 공제 못 받았던 거를 일부 과세로 전환되면서 과세 면세 비율을 따져서 이 과세 비율만큼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병원이 예전엔 올 면세였다가 일부 과세로 전환되면서 그때 공제 못 받았던 걸 과세 전환되는 시점에 공제를 받게 되죠. 이거는 반대 케이스죠. 과세됐던 거가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원래는 과세에서 10% 냈는데 이거를 뭐 법령으로 면세로 바꿔주겠다. 이러면 그 전환 당시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 부가세를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뭐 요 부분은 1번하고 중복되는 거니까요. 기억하십시오.